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몸살이 있는 와중에 저희 같은 이제 영업직 증권사 PB들은 더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뭐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빠질 때가 됐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식 업계에 10년 동안 몸 담으면서 올해가 가장 힘들었고, 물론 다 지나간 건 까먹었겠지만 올해가 가장 힘들었었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올해가 가장 수익이 많았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다행인 거는 11월 초에, 얼마 전이죠. 11월 초에 이제 이렇게 좀 조정이 심하게 왔을 때 다들 힘들었었고, 좀 생각보다 공포감이 컸을 때, 왜냐하면 코로나가 갑자기 다시 드러난 그런 시점에 지금은 적어도 그만둘 때가 아니다 라면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 새로운 정권에 대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는 백신이 나오는 내년 초에, 내년 4월 정도로 예상을 했었죠. 내년 4월 정도에 그동안 눌려있던 유동성이 폭발하는 시점까지만 좀 기다려보자 라고 하면서 소중한 분들한테 주식을 그만두지 못하게 했던 부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매물 분위기 나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끌어오는 가장 큰 원동력은 일단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S&P가 아니라 왜 나스닥이냐? 바이든 대통령이 예상을 뒤엎고, 물론 예상 뒤엎었다고 보면 되겠죠. 예상을 뒤엎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업 친화적인, 그리고 특히나 기술주 관련돼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국 우선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쪽에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막 늘어날 때는 시장이 급락하는 부분들도 보여줬거든요. 그렇지만 아니나 다를까 같이 상생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나스닥이 시장을 받쳐주고, 그 다음에 S&P 관련 대형주들이 시장의 탄력을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시장을 좀 이끌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P도 비슷한 흐름으로 이때 11월 초가 가장 힘들었었던 시기예요. 물론 미국 시장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점을 깨는 순간 이제 투매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좀 저한테도 모험이었어요. 그때 좀 참아보자 했던 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그런 큰 그림이 있었고, 오늘 지금 현재 제가 퇴근하자마자 바로 방송 준비를 해서 7시 20분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현재 2분봉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또 한 단계 레벨업된 흐름에서 또 0.2% 오르는 그런 흐름에서 증시 움직이고 있는 S&P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원래 제 패턴 같았으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더 과감하게 담자 할 텐데 지금은 정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는 흐름에 올라타야 되는 건지. 그래서 뒤에 뭐 텍스트로 정리는 했지만 대형주는 좀 청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미국발 상승 흐름은 아시아, 중국과 니케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케이에도 일봉으로 보면은 사상 최고치 지금 갱신하고 있습니다. 15,000대가 익숙하거든요. 일본 시장 한참 빠질 때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빠졌었고 더 무서웠었는데 지금으로서는 26,000을 넘어가는 아주 높은 숫자의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일본 증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동조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코스피가 2,755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도 2%, 물론 대형주가 이끌어주는 시장이어서 상대적으로 증시 상승폭은 좀 컸던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2,755라는 숫자는 감사하면서도 불안한 숫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포지션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제 의견을 개진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아닌 거는 걸으시고 맞는 부분은 좀 잘 판단하셔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월봉이 이제 제가 한창 강조드렸던 게 바로 이 월봉인데 121선 파란색, 초록색의 200일선. 여러분들도 차트 여러 가지 막 뭐
보조지표로 등록해 놓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120일하고 200에서만 딱 등록해 놓고 조금 더 보신다고 하면 일본균형표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200에선의 의미는 경기선입니다. 경기선. 주식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경기선을 이탈하느냐 지켜내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신뢰도가 높으냐 하면 200일 월봉 같은 경우에는 200 월봉 같은 경우에는 이 IMF 때도 무너지지 않았던 월봉입니다. 그래서 쭉 이어지다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크게 급락했을 때 한번 이탈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월로 봤을 때는 200에서는 걸쳤었고 무너지지 않았더니 그 다음 3월부터 또 급격하게 회복하는 흐름의 월봉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식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월봉이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종목들이 좀 유망해 보이고 한 가지 매수 타이밍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월봉 근처에 신뢰도가 높았던 차트에 이 월봉 근처에 있을 때가 이론적으로는 물론 이론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될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코스피의 일봉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차트상의 좋은 부분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200일선, 그다음에 121선을 안 무너뜨리고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고 종목으로 따지면 변동성이 클 테니까 1차 지지선 언제 팔아야 될까요? 어디가 무너지면 팔아야 될까요?를 이 121선이나 200일선으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강하게 돌파한다면 거래량 실려서 강하게 돌파한다면은 우상향으로 봐도 될 것이고 거래량 동반하면서 강하게 이 주요 이평선을 하향한다면 그때는 매도 신호가 되겠습니다. 모르겠지 하면서 들고 있다가는 이런 식으로 조금 안 보이지만 어쨌든 강하게 그 경기선을 무너뜨렸을 경우에는 괜한 헛된 기대감 가지고 계속 보유했다가는 포지션이 완전히 꼬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으로 아주 좋은 그림,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는 제가 신뢰하는 선행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구름대, 빨간색과 파란색의 구름대가 되게 중요한데 이 구름대를 상회하고 있으면 상관없고요. 상회하고 있다가 구름대 안에 들어왔을 때는 좀 주의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구름대 안에서 잘 버텨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고 이 일목균형표를 강하게 하향한다면 또 마찬가지로 경기선의 주요 지지선과 마찬가지로 일목균형표를 강하게 하향한다면은 또 매도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목균형표 상에서도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다음 일목균형표는 요 사이에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한 40일 정도 앞서서 보여준다라고 봤을 때 코스피를 종목으로 본다면 2600까지는 일단은 좀 버텨도 되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은 지금 뭐 조금씩 소강 상태가 된다는 것은 좀 불안한 요인이긴 하지만 뭐 여기서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상승할 때 거래량 동반했을 때 상승하는 것이 좀 상승폭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쌍바닥도 있습니다. 좀 지저분하게 좀 체크를 해놨지만 큰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여기 지지선만 보면 돼요. 단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중바닥형도 나올 수가 있고 조금 더 길게 보면 삼중바닥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보 반등하는 패턴이죠. 전형적인 삼중바닥형. 그래서 선을 많이 그을 필요는 없어요. 막 이렇게 선 긋지 말고 이렇게 바닥 되고 고점인데 이걸 뚫을 것이냐에 대비해서는 중요 포인트가 되겠죠. 이걸 뚫을지 여기를 저항 부딪혀서 빠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거래량을 많이 거래 횟수를 많이 늘리고 수수료를 많이 발생시켜야 되는 그런 직업적인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때는 무조건 매도 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매도했다가 다시 사는 날이 있더라도 매도하라는 식으로 이제 영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포인트 이론적으로도 맞아요. 이거를 강하게 뚫고 올라갔다면 또 좋은 후배가 있을 것이지만 그 전에도 못 뚫었던 거를 지금 뚫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 그래서 그 뚫을 거는 펀더멘탈을 기본적으로 봐야 되겠죠. 11월에는 펀더멘탈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선과 그다음에 백신, 그다음에 뭐 경기가 눌려있던 부분,
부분들이 폭발하는 소비 활성화 시점 그런 것들을 토대로 뚫을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뚫어냈습니다. 한중 바닥이고 지지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저분한데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지대를 그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선을 강하게 지수가 여기서 움직이겠지만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은 또 매도 사인 거래량이 실려야 됩니다. 그냥 조금 이탈했다고는 이편선을 이탈했다고 보긴 힘들고 지지대를 이탈했다고 보긴 힘들고 거래량이 동반돼야 패턴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원래 유튜브 처음 할 때는 기술적 분석으로 했었거든요. 많은 것을 기술적으로 하기에는 사기꾼이 되기 쉽습니다. 사실 기술적 분석으로 하루 종일 방송해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계좌에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탈과 실적이다. 그리고 그 실적이 바탕으로 되는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왔을 때 오르는 거 기본적이기 때문에 차트만 합종해 봐서는 사기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일단은 삼중 바닥 반대말 삼중 천정에 지금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위기도 빨리 왔었고 수혜도 빨리 왔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상대적으로 미리 올랐던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에 소비가 폭발하는 시점 계속 잘 누려왔었고 지금 여기서 부딪혀 있습니다. 중국이 향후에 이 삼중 천정을 뚫어준다면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중국이 부딪힌다고 하면 조금 얘기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시장 리뷰는 이게 제가 코스피 2600대 했던 겁니다. 11월 달에 했던 건데 내용이 계속 바꿀 게 없어가지고 한번 보시면 시장이 외국인들은 이제 위기를 11월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었고 백신 수급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 유동성과 실적 결국은 연말 실적이다. 지금 오르는 거 생뚱맞게 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기아차랑 LG전자 같은 종목들은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그동안 5년 이상 늘 실적에서 제외됐던 종목들이 지금 갑자기 폭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LG전자도 정말 피고름을 짜내는 심정으로 이제 스마트폰 사업을 대폭 축소하면서 좀 고급 가전으로 선회하면서 매출이 되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아차도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향후에도 기대되는 그런 부분들.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현재 올라오고 있는 거고 멜론 전 연준 의장이 이제 되면서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는 정책, YT 자동차, 하하, 실물 경제에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시장을 계속 이끌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에서 엔드 코로나 시장으로 성장했을 경우에 성장주가 할 것이다 라고 큰 그림을 그려놨었고 지난번에 했던 프리뷰도 보면은 2600선 돌파할 때 제가 2500 돌파, 2600 돌파에 썼던 내용인데요. 그대로입니다. 새로운 정권에 대한 안 바꿨어요. 11월 들어 외국인 매도세 보면은 삼전, 하이닉스, SDI, 화학, 카카오, 전기, SK케미칼. SK케미칼이 사고를 칠 것 같은데 일단 좀 어느 정도 상승 후에 좀 조정받는 환경. 전기차가 좀 주춤하는 모습이고 바이오 태양광, IT, 5G 전 업종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운송 관련 업종이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판단했을 때 현대차랑 SL, 만도 지금 세 개는 기관과 외국인이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만 봤다면은 그나마 좀 먹을 수 있었겠지만 만도와 SL까지 오르는 거 감안하면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언택트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멀리 보는 개념으로 호텔과 카지노 여행 관련 주에 좀 투자를 해보자 라는 패러다임을 아직까지는 유효하게 갖고 있습니다. 인프라나 설비, 신산업 성장 주에 좀 잘 해보자. 중요 포인트는 이제 선거인단 투표 있었고 14일날 있을 예정이고 15일날 FOMC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쓴 거예요. 12월 VIP 멤버십 방송할 때 썼던 거잖아요. 그리고 예고된 이벤트들이 다 있는데 코로나 백신이 시장의 활력소가 될 가능성이 지금 12월 9일 현재 시점으로 정확히 맞아 떨어지면서 시장이 2755까지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매도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참 빠질 때는 이제 또 왜 자꾸 사라 그러냐. 뭐 개인들이 상담을 해보면 그런 거고요. 빠질 때 사야 된다고 하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를 때 팔아야 되는데 그걸 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저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아, 이게 진짜 그런가. 왜냐면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나름대로의 상대방의 논리도 흡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혼란스러워요. 지금.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냉정하게 다 접어두고 이론적으로는 오를 때 팔아야 되고 빠질 때 사야 되는 건데 하여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이에요. 지금 결국에는 종목 교체를 하자. 개인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건 오늘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이끌고 있잖아요. 결국엔 대형주,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11월부터 제가 외국인들 투자법을 맹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관들은 좀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결과적으로 월 말에 펀드 포지션 정리 때문에 큰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을 많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사이클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한 번 들어오면은 좀 패턴을 유지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제가 저만의 투자법이라고 하면 이 사이클 그리고 조금 유지하는 수급이 계속 빠지다가 외국인들이 딱 들어오는 그 타이밍에 좀 2, 3일 정도 들어가 있다가 좀 거래를 많이 일으켜내는 그러면서 수익도 내야죠.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투자법인데 아무튼 시장 상승의 주체는 외국인들과 기관이었다. 그래서 지난 11월을 보면 외국인들이 시장을 계속해서 이끌어 왔었고 그래서 고점 인식을 하면서 좀 소극적으로 보기보다는 종목 교체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했다고 제가 이때 써놨습니다. 11월 27일이었겠네요. 그래서 보면 11월 30일까지 지난주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결과적으로 LG화학이었어요. LG화학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100만원, 삼성전자는 개인적으로는 9만원 본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LG화학을 필두로 SK바이오파, 그 다음에 셀트리온 시리즈,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시젠, 그 다음에 두산표sel이 있긴 하지만 SK 케미칼 결과적으로 보면은 바이오, 제약, 그 다음에 화학 이런 식으로 포트를 꾸려서 시장을 일으켜 왔다면 이번 주 12월 들어서 12월 1일부터 12월 9일을 보면 LG화학은 그대로 가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 셀트리온 제가 이것도 까먹을까봐 써놨습니다. 셀트리온, LG전자 더더욱 대형주로 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 한번 미스가 있었죠. 저는 성장주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더더욱 대형주를 담으면서 더더욱 외국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2755까지 시장을 올려놨습니다. 종목은 뭐 없진 않지만 100%다 먹을 수 있었다고 봤을 때는 한 50% 정도의 수익밖에 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포인트는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패턴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오늘 보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 같은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또 하나가 눈에 띄는 게 포스코입니다. 오늘 현대제철, 포스코에서 경기 민감주거든요. 이런 것들은 경기가 좋아야 올라오는 종목들이 오늘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새로운 또 변화를 예고하는 게 아닌가라고 또 아는 게 죄라고 이런 부분들이 또 눈에 띕니다. 아모레퍼시픽은 19만원, 19만 7천원 정도의 대부분 매도를 하셨을 텐데 제가 매도 권유를 했기 때문에 오늘 21만원까지 올라오는 거 보고 원망 많이 들었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여기까지 볼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아무튼 이 새로운 패턴에 들어와서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새로운 종목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와서 LG화학을 더 사고 삼성전자를 더 사고 물론 포트에 없다면 담아야 된다고는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지금 와서 또 강하게 힘주어서 담는 거는 조금 더 타이밍 엇박이니까 지금 와서 새롭게 매수를 고려한다면 좀 새로운 종목들 혹은 이제 대형주, 초대형주에 그다음에 화학까지 왔으니까 오히려 NC나 NC는 3분의 1 정도 남겨두셨죠. 3분의 1 정도 남겨두셔야 됩니다. 카카오나 네이버에 좀 힘줘서 담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종목 보면 결과적으로 가는 놈이 더 갔다. 그래서 LG화학도 83만 6천 원까지 또 올라왔고 이 고점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고점을 아까 보셨다시피 강한 양봉이잖아요. 거래량 실으면서 강한 양봉으로 뚫고 올라왔고 LG화학은 일단 LG 그 사업부를 분사하면서 배터리 부분을 분사하면서 좀 약세 논란도 있으면서 60 몇만 원까지 내려갔었지만 그때 제 방송에 한창 힘주어서 말씀드렸던 게 어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부 중에서 다른 사업부들이 재평가받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LG전자의 LG LG 전지라고 가칭을 붙이면 LG 전지에 대한 지분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은 개인적으로는 100만 원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LG화학, 그다음에 적어도 현대차, 적어도 3점만큼은 일단은 그냥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참 비중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아고 계속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도 기대되는 현대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니콜 얘기 나오면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면 19만 원대의 가치가 향후에 어떻게 변동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전. 그때 LG화학도 전고점 강하게 돌파했다고 11월 27일 날 써놨네요.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오는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를 사자는 전략은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어쨌든 하이닉스가 저렇게 많이 올라올 줄은 몰랐지만 아무튼 둘 다 올라왔기 때문에 망정이지 만약에 삼성전자 빠지고 하이닉스만 올라왔다면 저는 방송을 강제적으로 좀 그만해야 되는 상황도 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늘 좀 중립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중립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는 쪽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 회피 발언 좀 해봤고 제가 12월 달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강원랜드 일단 코로나가 600명, 700명 대유행하는 국면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특별히 지금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카카오도 좀 주춤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선을 잘 지켜주고 있고 주요 지지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는 추가 매수나 편입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카카오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대표적인 종목인 것 같고요. 오늘 다행히 호텔신라가 일단 기본적으로 큰 폭으로 올라주면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게 왜 추천드렸냐면은 경기선을 뚫지 못하고 200선 코로나 이후에 거의 폭망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 12월달 멤버십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정비가 줄었어요. 이제 임대료를 고정적으로 내던 부분이 이제 매출 연동해서 임대료 내는 부분, 면세점에서 그 부분들이 일단 원가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 결과적으로 엔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다는 그런 좀 취지였습니다. 좀 크게 먹어보자라는 제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신경 안 쓰고 아주 좋잖아요. 얼마나 많이 빠져 있으니까 8만 원대라니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포트에도 한번 도전해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아모레퍼시픽이 있습니다. 이런 아모레퍼시픽. 이게 200일선, 200일선 죄송합니다. 저항선에서 잘 팔았다라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 칭찬을 하고 여러분들 못 파셨으면 좀 더 버티세요.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힘껏 자랑해놓고 반등하면서 더 크게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확신이 무서운 겁니다. 물론 여기서 못 판 분들이 힘들었겠지만 더 크게 올라오면은 더 큰 수익이 있는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다행이다 생각 들고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어요. 오늘 기술적 분석에서는 기술적 분석 측면으로 봐서는 저항선 뚫지 못했었지만 결과적으로 12월 들어서 실적 그리고 중국 시장의 활력 그다음에 백신 나오면서 이제 좀 서서히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가 반영되면서 전 고점에 대한 레벨을 강하게 뚫어 올려버리는 기술적 분석으로 이론 공부하기엔 참 좋은 찬스인 것 같습니다.
대한광통신은 지금 121선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있습니다. 반대로. 이 거래가 너무 없어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서진이나 KM 올라오는 거에 비해서 이것도 너무 또 임명론 종목을 또 고른 게 아닌가 생각 드는데 일단 121선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거래 실리면서 121선을 뚫고 내려왔을 경우에는 제가 혹시나 실시간으로 말씀 못 드려도 손절 지금 뭐 거의 이때 아니면 이때 들어가 계셨을 텐데 4,000원 언저리나 뭐 9,000 후반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적다는 게 좀 부담입니다. 그래서 판단 제가 같이 해볼 테니까 혹시나 팔아도 원망하지 마시고 조금 뭐 이런 종목도 있다. 나중에 보면 이런 게 더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랜만에 좀 텐션 올리면서 방송하니까 보기 싫네요. 자, 이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가장 큰 과제 이거는 뭐 계속 안 바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있고 추가된 내용 다 여기인데요.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주요 선진국의 백신 추가 승인 여부입니다. 지금 보면은 접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오늘 영국을 시작으로 작용되고 있고 아침에 뉴스 봤을 때는 영국의 90대 할머니가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모르겠습니다. 90대 어르신이 이제 백신을 처음으로 접종했다 할 것이다. 그 내용이 있었고 미국이 이번 주말에 그 내용을 지켜보면서 백신 사용 승인을 예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증시가 제일 먼저 반응하고 있는 부분이고 미국은 그거 외에도 경기부양책을 좀 화끈하게 하고 있습니다. 1인당 600달러에 차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지금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수당 같은 부분들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뒤에 수습을 하려면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 이 부분들을 좀 긴축이나 또 테이퍼링 같은 경우 경제 정책을 통해서 또 시중에 풀려있던 자금들을 회수해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돈을 풀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들은 증시에 큰 악재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쨌든 경기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는 거랑은 별개로요. 경기가 급락하는 거랑 지수가 올라가는 거랑 별개니까 급락은 막을 수 있겠다. 크게 잡아놓으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2750은 언제 빠져도 오늘 왜 빠져요? 라고 물어보면 올랐으니까 빠지잖아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부담되는 레벨입니다. 10년을 돌이켜보면 제가 이제 내년에 11년 차인데 늘 제가 하여튼 만난 고객이 적어도 500명 넘을 것 같아요. 늘 보면은 제대로 못 팔고 한 틱 호가 막 움직이는 거에 한 두 개 더 먹으려고 내놨다가 안 팔려가지고 쭉 빠지고 또 뭐 폭락한 경험 많잖아요. 조금만 더 먹고 팔게 하면서 이런 경험은 셀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되면 팔아야 내 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치의 유명한 격언으로 팔아야 내 돈입니다. 안 팔면 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매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계적으로 5% 먹고 기계적으로 8% 먹고가 잘 돼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리고 PB로서 회전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안정적으로 5%에서 8% 먹는 거 크게 한번 먹고 한 3년 동안 절고 이런 부류들도 많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PB들 중에서도. 수익을 꾸준히 가져가는 경우는 직원이 10명이라고 치면은 2, 3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좀 손님들 성향에 휘둘리면서 맞춰주는 정도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데 좀 패턴이 차이가 있어요. 크게 먹을 수도 있죠. 이외에 7명은.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큰 금액을 움직인다고 하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들이 오후 2시 기점으로 매수세가 약화되면서 조금 수급의 패턴이 바뀌었다라는 레포트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좀 잘 팔아야 되는 부분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언택트는 좀 상승세가 주춤하고 경기 민감도 좀 상승 여력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정말 냉정하게 살펴보면 증시는 호재로 먹고 사는 거죠. 호재가 이미 나오면은 끝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던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정권 교체와 경기 부양, 미국의 그리고 백신 부분도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그 초창기잖아요.
제가 11월 달에 힘들 때 기대를 언덕으로 삼았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부분 반영이 됐고 2750을 추가적으로 돌파하려면 그 백신이 뭐 완벽하다, 뭐 맞자마자 바로 회복이 되더라, 뭐 아니면 뭐 예방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큰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글쎄요 더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기껏해야 12월 15일 날 예정되어 있는 FOMC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하겠다. 혹은 지금은 금리를 동결하지만 0.5%, 0.25에서 0.5%인 미국 금리를 동결하지만 향후 그 뭐 경기 움직임을 봐서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멘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 글쎄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거의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게 결국엔 실적입니다. 기아차 아무도 안 보다가 실적 잘 나올 거다고 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12월 9일 날 오늘 7,000원 더 올라서 63,700원까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 잘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돈이거든요. 주가는 돈의 움직임이라고 봐요. 돈 잘 벌 건데 주식이 5만 원이던 게 내년에 20%더 벌 건데 5만 원은 아닐 거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수급이 개입되고 흔들리기 때문에 오늘 왜 빠졌지, 내일은 오를까, 잠도 안 오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숫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내년 매출액이 잘 나온다는데 왜 빠져? 뭐 수급이 움직이니까 빠진 거지. 간단한 논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방송 왜 안 올라오냐고 구독 끊지 마시고 믿고 기다려주시면 내년도 좋은 방송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